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사과문에서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는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직구를 막겠다며 혼선을 끼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오늘부터 병원과 약국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안 한 요양기관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의대 증원 규모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의료계의 실현 가능성 없는 전제 조건을 접고 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사단체는 더 강력한 수단을 쓰겠다며 강경 방침을 예고했습니다. 강원도 속초시가 3년 전 만든 영랑호 수상 산책길이 철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철거가 필요하다는 환경 영향평가 결과를 속초시가 받아들인 건데 투입된 예산만 26억 원이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탄 헬기가 현지 시간 19일 오후 추락했다고 이란 내무부가 밝혔습니다. 헬기에 탑승한 대통령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통합인증마크 KC 인증이 없는 아동용 장난감 등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는 발표에 지나친 통제라는 반발이 일자 정부가 KC 인증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이정원 국무 2차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앞서 발표한 품목 전체에 대해 해외 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며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2차장은 다음 달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원천적으로 해외 직구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위해성이 전혀 없는 제품들, 위해성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저희 정부의 확실한 입장은 그렇게 국민 안전을 좀 미리 지키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다. 위해성 없는 것들은 직구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전혀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어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됐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이제는 돌아올 결심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전공의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오늘까지 복귀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는 돌아올 결심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전공의의 경우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합니다. 의대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서는 4월부터 수업을 재개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이 수업 거부가 지속되어 유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비공개 고위협의회에서 의과대학 증원과 최상병 특검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대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만찬을 겸한 협의회를 열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 입법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건의 절차 등도 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오늘부터 병의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내야 하며 14일 안에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발생 열흘 만에 공식 입장을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사과문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상처와 실망감을 들여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도 김 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 등 사실관계를 인정할 거라며 최초 공식 입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점 등을 사과했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탄 헬기가 현지 시간 19일 오후 추락했다고 이란 내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란 내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가 동아제르바이잔주 중부 바르제근 인근의 디즈마르 산악지대에 추락해 구조대를 급파했지만 악천후와 험한 지형 때문에 구조대 접근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해 국가인증 통합마크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됐는데요. 해외 직구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거냐는 반발이 거세자 정부가 집중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직구를 막겠다는 거라며 KC 인증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13세 이하 아동용 장난감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나 신고 승인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 지난주 정부 발표 이후 가격이 싸거나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을 살 때 이용하는 해외 직구를 사실상 금지하려는 거냐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해외 판매자가 한국 소비자를 위해 따로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 만큼 결국 소비자들은 국내 유통업자에게 더 높은 가격에 물건을 사야 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해외 직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유해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 차단한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다음 달 집중 조사를 통해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반입을 금지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은 지금처럼 해외 직구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된 KC 인증에 대해서도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며 기존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KC 인증이 받은 제품이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이번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또 장난감을 좋아하는 어른들이 수집하는 성인용 피규어는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류나 골프채 같이 대책에 들어가지 않은 제품도 위해성이 확인되면 반입을 차단하는 등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통관 물량이 약 4,133만 건에 달하는 상황. 그런 만큼 위해성 물품을 제대로 걸러내면서 해외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지킬 방안을 찾는 건 정부의 여전한 과제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500명 안팎의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이르면 이번 주 확정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실현 가능성 없는 전제 조건을 접고 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대생들은 정부를 향해 오만하다고 비판했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끝내야 할 때가 왔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이르면 이번 주 내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심의하고 최종 의대 모집 규모를 승인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가능한 빨리 모집 규모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심사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승인 결과에 따라 내년도 의대 정원은 올해보다 1,500명 안팎으로 늘어납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이 일단락됐다며 각 대학이 의대 증원을 담은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시에 의료계를 향해선 의대 증원 유예와 백제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전제 조건을 접고 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제라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소송전, 여론전을 접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의료 시스템 개혁을 위한 대안 논의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은 여전합니다. 당장 의대생 단체는 정부가 귀를 닫고 복귀만으로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공의들 역시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오는 22일 비공개 긴급 회의를 열고 의대 교수 등과 구체적인 대응 수단을 논의합니다. 의료계가 기댔던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 각하된 만큼 다음 단계 대응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훨씬 더 강력한 수단을 써야죠. 이걸 언제까지 끌겠어요? 의료계는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끝내야 될 것 같다. 의대 정원 확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그간 미진했던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나 대규모 휴진까지 불거질 수 있는 상황. 정부가 의대 증원 확정의 속도를 내는 만큼 의사들의 마음을 달랠 방안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유성훈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는 내일 국무회의 직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은 대규모 집회와 재의결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고 여당은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는 등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최상병 특검법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 방침을 사실상 굳힌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회견에서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자고 말했는데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공수처를 없앨 것이 아니라면 제도적 장치와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는 등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합의 처리 관례가 깨졌다는 점도 거부권의 명분입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둔 내일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을 의결하고 직후 윤 대통령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여당도 특검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특검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전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정치적 속셈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주당은 당선인 전원 규탄 대회를 준비하는 등 최고수의 대응에 나서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다른 야당과 함께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재의결을 위해선 과반수 출석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여권의 이탈표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여는 등 여론전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인데 이번 달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와 한국갤럽 두 여론조사에서 최상병 특검법 찬성 혹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50%를 넘겼습니다. 여당 내에서 불거지는 특검 수용 의견은 윤석열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야권은 재의결에 실패해도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곧바로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최상병 특검 전국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포구 현장에서 실종 주민 현장 지원에 나섰던 해병대 지휘부 2명이 경찰 조사실에서 만났습니다. 수중 수색 지시와 관련해 상반되게 진술한 해병대 7여단장과 대대장이 대질 조사에서 어떤 말을 했을지 주목됩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 별관, 해병대 대령이 변호사와 함께 걸어옵니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현장을 총괄 지휘한 해병대 7여단장입니다. 7여단장은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그대로 조사실이 있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라는 지시하셨습니까? 녹취 나온 거 공개되는 거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신가요? 곧이어 한계급 낮은 중령 해병대 11대 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변호인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대신 말했습니다. 오해가 되는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고요. 그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엇갈리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엇갈리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조사를 통해서 성실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7여단장은 사고 당시 수중 수색 명령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11대 대장은 7여단장을 통해 수중 수색하라는 사단장 지시를 받았다고 맞서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대질 조사 결과에 따라 어느 선에서 지시가 내려졌느냐가 가려지고 이는 곧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적용 대상이 결정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월 해병대 수사단은 대대장은 물론이고 여단장과 사단장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로 대대장 2명에게만 혐의를 적용하는 거로 수사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외압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해병대 대령과 중령을 함께 앉혀두고
대질 조사를 벌인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를 불러 조사합니다. 백 대표는 갑자기 수사 지휘부가 교체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믿기 어렵다며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신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촬영했던 최재형 목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를 촬영한 영상 원본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며 검찰에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백 대표는 원본 영상과 대화 기록 일부를 검찰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게 이제 카톡 내용 등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검찰에 우리가 제출을 할 테니까 20일 날은 상세한 자료들이 제출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수사 지휘부가 교체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검찰에 출석하기 전 대검찰청에 김 여사에 관한 추가 의혹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일단 관계자 진술과 제출 자료를 토대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책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웠다고 주장하는 권모 씨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권 씨는 자신이 습득했다고 주장하는 책을 검찰 조사에 지참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취임 후 첫 검찰총장 대면 보고에서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논의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의혹을 신속 수사하라고 한 지 열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교체된 상황. 지휘부 공백으로 수사 제동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는 후속 인사를 서둘러 이르면 이번 주 새로운 지휘부를 임명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에 이어 차장과 부장 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24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 승진과 전보 인사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대검 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해 서울중앙지검장과 1차장에서 4차장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후속 인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1, 4차장과 형사 1부장, 반부패 수사 2부장 임명 교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발생 열흘 만에 공식 입장을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분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렸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결국 음주운전을 시인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열흘 만입니다. 김 씨는 사과문을 통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크게 후회하고 있고 앞으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소속사도 최초 공식 입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밤 서울 신사동에서 반대 차선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를 내기 전 김 씨는 스크린 골프장과 식당, 유흥업소 등을 들른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에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메모리 카드를 폐기하는 등 증거 은폐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공연 준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 씨가 입장을 번복한 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 등 계속 발견되는 음주 정황과 거세지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거로 보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조사를 받고 싶다고 해서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니라며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스스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인정한 만큼 경찰은 뺑소니에 이어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민입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기자회견 이후 처음으로 입장문을 내고
경영권 탈취를 위해 외부 투자자를 만났다는 하이브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민 대표는 지인의 초대로 이뤄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두나무와 네이버 관계자를 만났다며 투자와 무관한 사적인 자리로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나무 같은 곳이 어도어의 주인이 되면 좋을 수 있겠다는 등의 막연한 대화를 하이브가 악의적으로 이용했다며 네이버, 두나무, 하이브를 포함한 사자 대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거듭 부인한 데 대해 명백한 증거들이 남아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이브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앞둔 시점에 개인의 감정을 앞세운 입장을 배포한 민 대표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 대표가 선동적 언행과 감정적 호소로 사안의 본질을 가려왔지만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이 명백한 증거로 남아있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이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 전문으로 알려진 강진석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는 업무만 맡아 현재는 종결된 상태라며 다른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속초시가 3년 전 26억 원을 들여 만든 영랑호 수상 산책길이 결국 철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관광 명소로도 꼽혔지만 환경 파괴 논란과 주민 소송 끝에 철거가 필요하다는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속초시가 받아들인 겁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수 한가운데를 가로지른 속초 영랑 호수 윗길. 길이 400m, 너비 2.5m의 수상 산책로로 교각 없이 물 위에 띄우는 부교 형태입니다. 이 수상 산책로는 지난해 64만여 명이 찾을 정도로 속초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준공된 지 2년여 만에 철거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속초시는 2021년 말 전임 시장 때 관광을 활성화한다며 부교를 설치했지만 환경단체는 환경 파괴 우려와 법적 절차 위반을 이유로 주민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1년간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조사 결과 부교 철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원대 환경연구소는 환경 영향 평가에서 부교로 인해 수질 환경이 바뀌고 조류의 다양성과 개체수는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속초시는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고 철거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시의회에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그 가닥을 잡아야 되고. 환경단체는 속초시의 철거 결정을 반기며 빠른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겨울 철새가 오기 시작하는 게 9월 달부터인데요. 그 겨울 철새가 오기 전까지 부교는 철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철거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환경에 진짜 많은 지장을 준다라고 하면 설치를 하지 말든가 없어지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고 있는 거는 유지 잘 관리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부교 설치에 투입된 예산은 26억 원. 철거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부교 철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오는 목요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11회 연속 동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이번에도 기준금리는 연 3.5%에 묶일 것으로 보입니다. 11연속 동결 전망에 힘을 실은 것 역시 물가 불안입니다. 석 달 만에 2%대로 꺾이긴 했지만 농산물 가격 고공행진에 국제유가 변동성까지 변수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목표로 한 2% 물가까지는 안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미 역대 최대인 2%포인트로 벌어진 한미 금리 차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리를 인하해버리면 지금 최근에처럼 막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다든가 상당히 좀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금리 인하를 좀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1분기 깜짝 성장도 금리 조기 인하 명분을 약하게 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2배 넘게 웃돌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금리 인하론에 힘이 빠진 겁니다. 이렇게 예상을 넘어선 1분기 실적을 반영해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1, 4분기 실적치가 지금 상회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제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할 텐데 그때 이제 1, 3분기 양호한 실적치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소비 위축과 건설 경기 부진 우려가 여전한 만큼 기존 전망치 2.1%에서 얼마나 상향 조정할지가 관심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자사 페인트 제품이 라돈 차단이나 저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업체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자사 제품에 대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을 차단하거나 저감해준다고 표시한 노르페인트와 사마페인트 공업 등 6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0일간 공표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심의일까지 광고를 계속하고 관련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큰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실증 자료로 제출한 자체 시험 결과는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했고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에서도 라돈 저감 효과가 없거나 광고보다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된 주식시장 공매도를 다음 달 일부 재개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 설명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6월 하순이 되기 전 재개 여부 등 방침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중,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신임 타이완 총통의 취임식이 오늘 오전 타이베이에서 열립니다. 그러나 중국의 견제 속에 수교국 숫자는 반토막이 났고 여소야대 의회에선 6탄전까지 벌어졌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의장석을 지키려는 국민당과 의사 진행을 막으려는 민진당 의원들 사이에 격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몇몇 여당 의원이 인간벽을 밟고 넘어가긴 했지만 곧 단상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맙니다. 아예 전투물을 쓰고 등원한 야당 의원. 멱살잡이를 넘어 손찌검까지 오갑니다. 타이완 의회가 정부 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결국 집권당 의원이 법안을 가로채 럭비 선수처럼 야당 의원들을 제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6명이 병원에 실려가는 활극 끝에 표결은 총통 취임식 직후인 21일로 미뤄졌습니다. 一个国家只有一言堂，只要他们做什么做什么。如果民进党试图阻挡表决的发生的话，我相信这种事情会一再发生。所以我们 여소야대 정국 속 라이칭더 신임 총통의 소신인 반중 독립을 취임사에 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의 집요한 외교전 탓에 8년 전 차이잉원 취임 때 22개국이던 수교국은 12곳으로 줄었습니다. 8개 수교국 정상을 비롯해 51개국에서 508명이 취임식에 참석한다지만 예전만 못한 형편입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세 안정을 원하는 미국도 타이완 독립 노선에 힘을 실어줄 때가 못 됩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중국 역시 대규모 무력 시위로 역효과를 내기보단 민진당의 고립과 타이완 내분을 노리는 표적 공세에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탄 헬기가 현지 시간 19일 오후 추락했다고 이란 내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란 내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가 동아제르바이잔주 중부 바르즈건 인근의 디즈마르 산악지대에 추락해 구조대를 급파했지만 악천후와 험한 지형 때문에 구조대의 접근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에는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외무장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타브리즈 지역 종교 지도자 아야톨라 모하메드 알하셰미, 경호원 등도 탑승했다고 국영 IRNA 통신이 전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근 발간한 회고록이 주말 사이 정치권의 새로운 논쟁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궁지에 몰렸던 여당은 2018년 당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을 방문을 단독 외교라고 강조한 부분을 특히 파고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첫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해서 재임 당시 부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비화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8년 인도 측이 행사 참석을 요청하며 아내라도 대신 보내달라고 해서 김 여사가 가게 됐다는 겁니다.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라는 표현을 써가며 6년째 이어지는 관광여행 논란을 불식시키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공격에 나섰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로 외교부가 먼저 인도 측의 초청을 타진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문 전 대통령을 능청맞다고 비판했습니다.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아예 김정숙 여사가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재차 주장하는 데 대한 맞불을 놓았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당권 주자들이 특히 앞장서 김정은 대변인 같다는 맹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주말 사이 국민의힘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이었던 한병도 의원이 왜곡과 곡해로 점철된 전 정부 공격은 구차하다고 받아친 정도입니다. 한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대응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며 선을 그었는데 무대응으로 논란을 차단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현안의 여론을 집중시키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실제로 최근 최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반격에 나섰다는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다룬 게 아니란 점에서 공세의 여파가 확정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친문 핵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잠시 귀국하면서 민주당 계파 구도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이후 처음으로 현안에 대해서 공개 메시지를 냈는데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영국 유학을 떠났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9달 만에 귀국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잠시 들렀지만 관심은 민주당 내 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칠지에 집중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그러나 이번 귀국이 친문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거란 전망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공부가 끝나지 않았고요. 일시 방문한 입장에서 그런 우리 한국의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문계조차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새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가 특별 사면은 받았지만 복권이 이뤄지지 않아 2년 뒤 지방선거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이재명 1급 체제가 강화되며 친문, 비명계의 운신의 폭은 더욱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목격담에 이어 총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한 위원장이 정부의 해외 직구 KC 인증 의무화 규제를 과도하다며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차기 유력 당권주자 후보들에 이어 한 전 위원장까지 KC 인증 논란을 공개 비판한 건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둔 몸풀기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총선 패배의 책임이 한 전 위원장에게 있다는 책임론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당을 이끈 건 고작 10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에게 책임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어떤 정치적인 함의나 노림수가 들어있다고 저는 봐요.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차기 당권 구도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납니다. 최상병 특검법 등 여야 이견이 있는 현안 관련 논의가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다만 황 위원장 취임 인사 차원의 만남이라
여야 간 이견이 큰 주제는 언급하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상임 고문단과 오찬 회의를 합니다. 상임 고문이었던 황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당 혁신과 전당대회 시기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권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건데요. 야권은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장외 집회 등 고강도 대응을 예고하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성형 AI 시장의 성장과 함께 재생에너지 필요성이 늘면서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변압기와 고압 전선 등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건데 기술력을 가진 우리 기업이 베트남 등에 진출하며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베트남 현지에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 전선 제조업체. 고압 케이블은 물론 최근 급격히 늘어난 데이터 센터에서 대규모 전력을 수급할 특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급증한 케이블 수요에 쉴 틈 없이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로컬이랑 아세안 지역도 아세안 IDC 프로젝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로 공장을 설립을 했는데 3년 안에 매출이 급등세가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압 케이블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공급됩니다. 이곳에서 1년에 생산된 케이블 길이만 240km,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거리보다 깁니다. 전력 수요가 커지는 배경에는 급성장한 AI가 있습니다. AI 관련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기존 인터넷 검색의 10배에 달합니다. 때문에 세계 전력 소비는 4년 만에 최대 2배 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전력 부족을 막기 위해 변압기와 고압 테이블, 전선에 대한 수요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Then the next shortage will be electricity. So I think next year you'll see the electricity that they just can't find enough electricity to run all the chips. 또 미국 등에선 노후화된 송전망 재설치, 베트남 등 급격한 성장이 이뤄지는 곳에선 전력망과 통신망 확충에 전선 공급이 따라가기 힘들 지경입니다.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에도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장 아리백 등 환경 제재를 지키며 대규모 전력도 수급할 수 있는 해상 풍력 발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 손실을 줄이고 전기를 지상으로 끌어올릴 해저 케이블 기술력을 가진 곳은 세계에서도 두 손가락에 꼽힙니다. 우리 기업이 베트남은 물론 미국, 유럽까지 직접 진출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에 추가적으로 풍력 시장에 대응을 할 거고 동남아 및 앞으로 유럽 시장에 대해서도 현지화 투자를 통해서 현지 시장 대응을 하면서 저희가 시장을 성장시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MS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쏟으며 전력 확보에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전입니다. 5월 20일 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병의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부터 25일까지 중식 배달 음식점과 식품 판매 무인 매장 4천여 곳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 동안 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식약처는 배달 음식점의 조리식품과 무인 매장 상품 등 200여 건을 수거해서 식중독균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등을 개조한 이륜차와 타인 명의의 이른바 대포차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국토부가 적발한 불법 차량은 모두 33만 7천여 대로 1년 전보다 18.7% 늘어난 수준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올해 첫 수사관 채용에 나섭니다.
원서 접수는 오늘부터 29일까지인데요. 공수처는 6, 7급 수사관 각 2명씩 모두 4명을 채용해 수사관 정원 40명을 채운다는 방침입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 당선인의 취임식이 오늘 오전 타이베이에 있는 총통부에서 열립니다. 현지 매체들은 라이 당선인이 취임사에서 온건, 자신감, 책임, 단결 등 4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차잉원 정부의 민주, 평화, 번영 노선에 대한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급증했던 봄철 산불이 올해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올 봄까지 많이 내린 비가 톡톡한 산불 예방 역할을 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올해 산림청이 집계한 봄철 산불 건수는 175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피해 면적으로 따지면 57헥타르로 지난해의 2%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1986년 산불 통계 작성 이후 올해보다 봄철 산불이 덜 난 해는 12년 전인 2012년이 유일합니다. 지난해 겨울부터 봄까지 내린 역대급 강수량 덕분입니다. 올해 2월까지 석 달 동안 내린 눈과 비의 양을 조사해보니 평년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지난 2월에는 하루 걸러 하루꼴로 비가 내렸는데 지난해 2월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지난해 산림청에서 지목했던 봄철 산불 주요 원인은 2, 3월의 밭두렁 소각이었습니다. 2월하고 3월은 이제 점점점 이 논밭두렁, 영농 부산물, 쓰레기 소각 이게 전부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5월 영농철이 되기 시작하기 전에 이 관행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봄비가 불씨의 싹을 잘라버린 셈입니다. 땅속에 스며있는 습기의 영향을 산불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 겨울, 올 봄까지 엄청난 비가 와서 사실 올해 같은 봄에는 산불이 170건이 아니라 10건 이상도 나면 안 돼요. 왜냐? 보통 이런 기상 조건은 여름하고 똑같은 거로 비유를 해야 되거든요. 산불의 시간에는 고마웠던 비지만 여름이 다가오면서 이제는 산사태가 걱정입니다. 어린이날 전국에 닥친 이른 폭우가 올여름 집중호우의 전조가 아닌지 관계기관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사면임까지 노리겠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8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전미 총기협회 연례회의에 참석해 3연임 도전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번 당선돼 거의 16년을 집권한 루즈벨트를 거론하며 우리는 3선으로 여겨질지 재선으로 여겨질지를 물었고 객석에서는 3선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우주 비행사가 되려다 인종차별로 좌절됐던 전직 조종사가 60년이 지나 민간기업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AP통신은 우주 탐사기업 블루 오리진의 뉴 세퍼드 우주선 탑승객 6명이 지구와 우주 경계인 고도 100km 카르만 라인을 넘어 10분간의 우주 비행을 한 뒤 무사 귀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탐습객 중에는 올해 90살로 1960년대 우주비행 훈련을 받았던 흑인 최초 우주비행사 후보였던 에드 드와이트 씨가 포함됐습니다. 절기 소만인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다만 서울 등 중북부에서는 하늘이 흐린 가운데 약한 비가 지나는 곳도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어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도 있다고요?
네, 휴일이었던 어제 벌써 이렇게 덥나 싶으셨을 텐데요. 실제로 남부 곳곳에서는 올해 들어서 가장 더웠습니다. 광주 29.5도, 대구 31.5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어제보단 덜하겠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봄볕이 강하겠습니다. 다만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이 지역에서는 오늘 하늘이 흐린 가운데 낮까지 비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오전에는 서울에도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만큼 출근길에 참고해 주셔야겠고요. 반면 제주 산간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충청 이남 지역에서는 더위가 여전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등 중북부 지역과 또 이외 지역의 하늘 표정이 좀 다르다는 건데 자외선이나 오존 농도도 차이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비교적 하늘이 흐린 중북부에서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모두 보통 수준 보이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낮 동안 볕을 잘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기온에서도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지금은 서울 17.7도, 광주 14.3도, 대구는 14.6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 서울에서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서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반면 충청 이남 곳곳에서는 더위가 여전하겠는데요. 광주 28도, 대구는 30도 예상됩니다. 네, 끝으로 이번 한 주 날씨 전망 전해주시죠. 네, 내일부터는 서울에서도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집니다.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겉옷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